먼저 정청래 당대표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3.15 의거 제66주년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1960년 3월 15일 마산 시민과 학생들이 이승만 독재정권의 부정선거에 맞서 싸운 용기 있는 행동의 날이었습니다. 기념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하신 말씀처럼 저절로 오는 민주주의도 없고 저절로 지켜지는 민주주의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마산에서 시작된 시민들의 외침은 4.19 혁명으로 이어지며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큰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또 다른 사람의 용기를 만들며 민주주의 역사를 바꿔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권력에 의해 큰 아픔을 겪으신 3.15 의거 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들의 희생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3.15 의거 4.19 혁명의 숨은 참여자들까지 끝까지 찾아내고 합당한 예우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말씀이 참으로 감격스럽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불의에 저항한 숭고한 정신을 기억하며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 속에서 귀국하지 못했던 우리 국민 204명이 군 수송기로 무사히 고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전명 사막의 빛, 혼란과 불안에 떨던 국민들에게 글자 그대로 희망의 빛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지켜내기 위해 군용기 투입을 적극 검토할 것을 지시하신 대통령의 결단이 무사 귀환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번 작전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번 증명해 보였습니다. 정부와 군 관계자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세계적인 불안정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교안보부처 간 긴밀한 협조와 정보 공유, 국민안전 대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정부의 위기관리 역량이 10분 발휘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모든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국민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끝까지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중동 상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민생을 지원하기 위한 추경 편성이 본격 논의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이 동요하며 에너지와 금융시장 전반의 유동성이 날로 커지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석유 가격 최고 가격제 시행과 추경 편성이라는 두 가지 특단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정유, 유통, 물류업계와 수출기업들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어민, 서민을 보호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유가 안정도 타이밍, 환율 안정도 타이밍, 민생 안정도 타이밍입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계획에 적극 찬성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를 활용해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우리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한 지원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민생에는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선거용 혈세 살포라는 등의 국민의힘 망언은 국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발언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살리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여의도 문법으로 곡해하지 말고 적극 동참하기 바랍니다. 사실 GDP 대비 국가 부채율은 우리는 OECD 국가 중에서 상당히 양호한 편입니다. 국채를 발행해서 추경을 하자는 것도 아니고 세수가 늘어날 것을 예상해서 추경을 편성하자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때 3년 동안 했던 버릇을 그대로 지금 답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금이 많이 거칠 것 같아서 더 늘어날 것 같아서 지금 당장 필요한 민생에 투여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그러면 지금 중동 상황으로 어려워진 민생 경제에 나몰라라 하겠다는 것인데 그게 야당의 태도인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대외 여건이 복잡한 때일수록 국회가 나서서 경제와 민생 전반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방파제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추경 소요 규모를 신속히 파악해 최대한 빨리 추경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도 정부의 추경안이 제출되는 즉시 심사에 착수하겠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추경안 처리가 작년 5월이었는데 국회에 제출된 지 10일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도 최대한 속도를 내서 이 기록을 깰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역대 가장 빠르게 추경 집행이 되고 민생이 안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검찰개혁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깃발이자 상징입니다. 법조항 하나하나도 중요하고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검찰개혁은 여타의 다른 개혁과는 질적으로 다른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릅니다. 검찰개혁은 70년간 검찰이 무소불위로 휘둘렀던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재배치하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한 민주주의의 원리입니다. 검찰개혁은 70년 넘게 수사권, 기소권, 영장 청구권, 집행권 등 수사 개시권,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등 모든 권력을 가지고 무소불위의 독점 권력을 휘둘러온 검찰 권력을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권력 분산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합니다. 검찰개혁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당정청이 심도 있게 조율하고 있습니다. 지난 토요일 고 이해찬 대표님의 전 총리님의 49제였습니다. 저도 추도사를 했습니다. 고 이해찬 총리의 말씀처럼 진실하고 성실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물을 내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